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SD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오토모티브 전장 개발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AVN 이란 용어, 그리고 텔레매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ADAS, 그리고 ECU와 관련된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장업계에서 더 중요한 프로세서가 있는데, Functional Safety, 인증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ECU나 BMS 같은 경우는 오토사에서 제공되는 툴이나 혹은 소프트 스택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토모티브의 개발 방향이요. 그러니까 전장업계 개발 방향이 SDV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전장 분야의 개발 방향이 SDV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SDV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전장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고객사에서는요, SDV를 기준으로 여러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DV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왜 SDV라는 개념이 나왔는가? SDV는 그 전장 업계에서의 개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 소프트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V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차량 안에 가운데에 굉장히 성능이 높은 파워 컴퓨터, 컴퓨팅 유닛을 하나 두는 거예요. 이 파워 컴퓨터, 센트럴 컴퓨터가 차량 안에 있는 여러 ECU를 제어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그 구조가 SDV라고 합니다. 그 여러 전장 업계에서 배포한 문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타입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SDV가 왜 나왔냐면, 차량 안에 있는 부품수 있잖아요. ECU 부품의 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차량 안에 있는 ECU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최적화된 차량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 컴퓨팅 유닛 안에 있는 소프트 스택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다이어그램,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퍼바이저가 이렇게 있죠?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아래에 보시면 하이 퍼포먼스 센트럴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센트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서버 정도는 아니지만 CPU, 코어의 클락의 스피드가 3기가, 4기가 정도 되고, 그리고 램의 사이즈가 8기가, 12기가 정도 되는 말 그대로 하이 퍼포먼스 센트럴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은 파워 컴퓨터, 컴퓨팅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팅 유닛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워 컴퓨팅 유닛 위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는 여러 게스트 OS가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퍼셉션, 그리고 매핑, 피닝, ADAS,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있는데, 이 파워 컴퓨팅 컴퓨터 유닛 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이 되고,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이와 같은 게스트 OS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구조도를 보면서 SDV와 관련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기존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키텍처는요,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에 있는 그 전체 부품의 구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구조도가 왼쪽에 있습니다. ECU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 ECU끼리는 그 CA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마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자, 가운데 보시면 DC가 있고 뭐 ZC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파워 컴퓨팅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안에 있는 파워 컴퓨팅 유닛이 여러 ECU를 제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결과 ECU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파워 컴퓨팅 유닛은 외부에 있는 뭐 클라우드 서버, 에지 서버와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조도를 보면서 SDV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SDV와 관련된 구조도를 여러 다양한 전장 업체나 혹은 그 자동차 OEM이 이 구조도를 그리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럴 컴퓨터가 있죠. 센트럴 컴퓨터에 사용이 되는 프로세서는 어떤 프로세서가 사용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인텔의 X86, 뭐 AMD, 뭐 프로세서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RM 프로세서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센트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제어를 하는 그런 유닛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구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센트럴 컴퓨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DV를 설명하는 그림을 보실 때 가운데 이렇게 센트럴 컴퓨터라는 용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센트럴 컴퓨터는 이와 같은 여기 그림에 있는 센트럴 컴퓨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스위치가 있고 뭐 존, ECU 좀 뭐 여러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중간에 센트럴 컴퓨터가 있는데 근데 스위치를 하나 두고요. 스위치나 게이트웨이를 두고 이 스위치 내부에 여러 ECU를 추가해서 개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센트럴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둬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러 ECU를 계층 구조를 통해서 설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SDV란 무엇인가? SDV가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됐는데요. 첫 번째, ECU의 개수를 줄여서 차량의 여러 컴포넌트, ECU를 줄여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SDV이고요. 그리고 파워 컴퓨팅 유닛, 그리고 센트럴 컴퓨터 위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SDV가 뭔 줄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SDV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장업계에서 SDV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RTOS 이런 개념을 먼저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ARM 아키텍처의 가상화 관련된 기능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장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이 바로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기능을 잘 익히시려면 ARM 아키텍처의 가상화와 관련된 그런 동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지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주요 기능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퍼바이저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ARM 아키텍처나 혹은 여러 CPU 아키텍처의 exception, 트랩의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SDV가 무엇이고 SDV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